안녕하세요, 스코난TV의 에릭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식 유튜브를 개설한 지 이제 4개월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호주 현지 외부 영상 위주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변화된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합니다. 호주 취업과 이제 호주 이민을 위한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꼭 필요한 알면 좋을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어색합니다. 버벅거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호주 영주권을 받고 10년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호주 영주권의 장점 5가지. 저는 호주의 횟수로 20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지는 이제 10여 년이 좀 넘었고요. 저는 이제 ENS라는 독립기술이민 카테고리로 비자를 받았고, 옛날이라서 요즘의 ENS 카테고리에 필요한 내용들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최신 비자 정보라든지 이민 정보는 이제 추후에 저희 이제 이민 법무사님과 함께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장점이었구나 라는 것과, 제가 그 5가지를 선정을 한 거는 사실은 제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 관심도 없었고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호주에서 영주권 받고 호주에서 살아볼까, 호주 이민해볼까,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 호주에서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한 1년? 어학연수? 이런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몰랐거나 그런 게 참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얻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장점들도 많은데, 특별히 뭐 좋은 것도 없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스커슨TV 자체가 이제 호주 현지에 있는 유학 이민 회사니까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유튜버들의 이제 호주 이민이나 관련 영상들을 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호주로 이민을 오시거나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이민을 지금 위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영주권을 받고 오셔서 여기서 생활을 이제 처음 하시거나, 너무 다양하죠. 그런 분들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는데, 저처럼 좀 조금 되신 분들의 이야기들은 참 없더라고요. 호주라는 나라로 와서 쉽다면 쉽고 뭐 어렵다면 어렵게 이제 호주에서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을 하고 새롭게 생활을 이제 하시는, 정착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영주권 취득 이후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5위, 비자 걱정이 없다. 가장 큰 부분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영주권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무언가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왜 호주 영주권을 받으려고 이렇게 비자 신청비도 내고 뭐도 하고 뭐 서류도 내고 뭐 이러면서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다, 비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비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5위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 비자를 받기 전에는 이제 비자, 영주권, 영주비자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쓰고. 근데 이제 막상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뭐 그런 특별한 감흥? 뭐 하루 정도 있습니다. 4위는 집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현금으로, 캐시로 그냥 내고 집을 사면 따로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집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영주권자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임시비자는 받을 수 없으니까. 퍼스트 홈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호주에서의 주택을 구매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의 5%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95%의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본인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좀 돼야 되고 달달이 이제 내야 되는 비용도 꽤 클 테니까. 그렇지만 지금 한국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지금 뭐 영끌을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집을.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만 목돈이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집을 사본 경험으로 이제 추천을 하자면 최소 집의 대출은 20% 정도의 집값은 가지고 디파짓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최대 80% 정도까지 이제 대출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뭐 달달이 내야 되는 대출금도 물론 비싸지는 것도 부담이지만 보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본인 목돈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위로는 이제 저렴한 대학 학비를 좀 들 수가 있어요. 에이? 뭐 저렴하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호주의 대학 학비가 뭐가 저렴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비싸죠. 정규 대학의 이제 한 학기 학비가 하나로 최소한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아무래도 과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호주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의 그 호주 대학 학비를 내죠. 그 대학 학비가 학생 비자로 오는 이제 국제 학생들에 비해서 최대 한 3분의 1 정도 비용만 학비를 내거든요. 커먼웰스 서포트라는 걸 통해서 학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는 이제 못 받지만 호주 시민권자가 되게 되면 텍스라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학비는 하나도 안 내고요.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정 금액씩 이제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해 갔던 거를 이제 환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한 기술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공부가 있거나 다른 커리어를 쌓고 싶거나 그럴 경우에 정규 대학이나 대학원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이제 다니는 경우가 이제 참 많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해지니까 그래서 3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제 2위로 차일드케어 비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위는 차일드케어 비용 서포트. 차일드케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야기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무료 이런 건 없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하루에 뭐 한국 돈으로 뭐 10만 원, 12만 원, 뭐 13만 원, 지역마다도 달라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비용이 비싸단 말이죠. 어떻게 하루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을 내고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위로 뽑힌 겁니다. 차일드케어 비용이 이제 호주 영주권자들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일을 하고 있고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연간 일정 금액에 대한 차일드케어 비용을 그 정부 보조로, 정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80% 정도까지 하루에 이제 80%에서 뭐 85% 이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한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차일드케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풀타임으로 차일드케어를 5일 다 보내고 이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학생 비자나 이런 경우에 부부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참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메디케어 카드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이제 호주 의료보험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457 비자나 ENS 뭐 이런 그 영주 비자로 넘어가는 그때부터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슬슬 들리는데 뭐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메디케어는 이제 호주 정부에서 의료를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국공립병원에서 여러분들은 진료나 수술이나 다 무료로 이제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요. 거기에는 좀 속임수 아닌 속임수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게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수술이나 그렇게 위급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은 순서가 있어요.
진료를 받고 싶다 해서 바로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선생님과 원하는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임의대로 지정도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해서 병원에 진료받으려고 했는데 막 3년 뒤에 연락이 오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뭔가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뭐 심각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빨리 이제 치료를 받고 싶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호주에 사보험을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호주에 사보험을 들고 있고 뭐 한 달에 한 35만 원 한국 돈으로 40만 원 요 미만으로 이제 보통 드는데 그거는 100% 이제 보장용, 그러니까 소멸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뭐 적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한국의 뭐 변액보험이라든지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순수하게 매달 내가 정해진 의료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 사보험 혜택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따로 특별히 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의료 혜택은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 외에도 이제 아이가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이제 렌트 보조금, 그리고 이제 무직자를 위한 구직생활 보조금, 대학 학비 및 생활 보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금 혜택이 있어요. 센터링크라는 곳에서 이제 보통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여성들이 뭐 아이를 낳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회성이지만 직장을 몇 달 쉬게 되잖아요. 뭐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일회성으로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장점을 지금 말할 수밖에 없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다 돈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세금을 반을 떼간다더라.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세금이 그럼 가져가서 어디다 쓰냐?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복지 제도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호주 하면 이제 넓고 이제 편안하고 확 트이고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을 좀 상상할 수가 있고요. 여유로운 생활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리고 맞고요. 그 외에도 야외 레포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천국이다. 뭐 스노클링이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암벽 등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예전부터 호주는 굉장히 스포츠와 레포츠, 야외 레포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호주에 한번 이민을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릴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호주 유학이나 이제 취업이나 호주에 이민 이제 이런 거를 고려를 하실 때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5년 뒤 10년 뒤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남겨봤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커젠TV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